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를 조금 못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서야 5탄을 올리게 됐습니다. 나는 새로운 카페를 오픈했다. 나의 두 번째 카페, 제리베어. 그렇게 오픈하자마자 여름이 찾아왔고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카페 매출은 여름 최고인데 오히려 매출이 점점 바닥을 찍었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도시 카페에 정말 지옥을 맛봤어요. 물론 모든 신도시 카페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점은 신도시 거주자는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평일에는 일하러 서울로 나가고 주말에는 놀러 나가고 그렇다고 새 건물이라 임대료나 관리비가 싸지도 않고 인생 교육 제대로 받았네요. 그래도 카페 매출이 확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이제 소품을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테이블웨어 위주로 했었는데 여기가 아이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차라리 캐리터 상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프랑스 느낌이 나는 가게에서 갑자기 인형, 헤어핀 이런 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카페 때 안 들어오시던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도 들어오고 엄마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점점 이제 카페 공간보다 소품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걸로라도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신도시로 가가지고 카페 창업을 했는데 정말 생각과는 다르게 오픈을 하자마자부터 딱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신도시에서 딱 카페를 창업했는데 정말 신도시 카페는 처음 시작부터 그냥 나랑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만 계속 나고 이런 시간을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지금 1년도 안 돼서 그냥 폐업을 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신도시를 살아본 적이 없다가 신도시를 갔다 보니까 카페가 그만큼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가 다 상가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 많은 아파트의 세대들이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유지가 돼서 카페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상권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가게도 힘들고 옆에 가게도 힘들고 심지어 제가 있던 상가에 이렇게 일자 그 호실이 쩍쩍쩍쩍 있으면 옆에 호실 막 맨날 폐업 바뀌고 폐업 막 이런 식으로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에 정말 고질적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도시라는 데가 아무래도 배드타운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혼자 막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상권에 어른은 그나마 이제 주부분들이 지나다니시고 다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저희 가게에 들어와서 커피를 사 먹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권은 결국은 초등학생들의 상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맨날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소품을 조금씩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막 산리오 제품 이런 거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 초등학생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보다가 슬쩍 들어와서 뭐 파는지 한번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카페를 계속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지금 이 상권에 카페가 맞지 않다는 걸 이미 나는 너무 인지를 해버렸고 들어오는 손님들도 다 카페 상권에 맞는 사람보다는 저런 막 소품 이런 거를 사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내가 이 카페를 창업했다는 이유로 이 카페를 계속 이끌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그냥 카페 하면서 소품샵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카페를 하고 소품샵을 하려면 결국 이것도 둘 다의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카페도 카페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야 되고 발주를 해야 되고 소품도 소품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양쪽을 다 가져간다는 게 결국은 또 둘 다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저는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지금 상황상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카페가 좀 잘 되는 쪽이었으면 당연히 두 개를 같이 가져갔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내린 거였어서 저는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접고 소품샵으로 아예 업종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칼을 뽑았으면 빨리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카페에 있던 거를 다 처분을 했어요. 머신이랑 뭐 이런 거 다 처분을 해서 그걸로 이제 소품을 살 수 있는 시드 머니를 모은 거죠. 왜냐면은 이제 카페 창업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다 보니까 뭐 머신,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이런 거를 다 판매를 해요. 다 판매를 하고
그렇다고 인테리어를 싹 바꾸기에는 사실상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또 한 몇백, 몇천만 원 투자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내가 소품이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사용했던 테이블에다가 이제 예쁜 그 테이블보 같은 거 씌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선반을 놓고 거기에다가 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품샵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는 상품을 사입을 하러 다니고 온라인 사입도 하고, 사실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전농주택을 운영했을 때 그 한켠에서 소품을 조금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저는 제가 거래하던 사입처들이 있었고 어디서 사입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카페를 다 보수를 해가지고 때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어서 트리도 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테이블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상품을 진열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품샵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모든 걸 다 사입해서 상품을 다 깔면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많이 남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공간에 내가 모든 거를 사입해서 하려면 정말 많은 그 시드 머니가 있던가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 공간을 다 상품을 사입해서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작가를 모집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위탁 판매라는 거거든요. 캐릭터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뭐 핸드폰 케이스, 엽서, 뭐 책갈피, 뭐 그립톡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런 거를 이제 브랜딩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이제 그분들도 매장을 다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소품샵에다가 위탁 판매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품샵 입장에서는 모든 상품을 다 내사 내가 사입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작가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매장을 계약하지 않고도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그 어느 정도의 진열대를 채우기 위해서 작가 모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작가 모집도 하고 제가 상품 사입을 해서 소품샵을 오픈하게 됩니다. 사실 오픈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해요. 근데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뭐 처음에는 잘 모르시죠. 지나가는 분들이 다 원래 거기 카페였고 막 이러니까 모르는데 지나가다 이제 슬쩍슬쩍 뭐야 여기 바뀌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사정해서 카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손님분들도 어머 그래요? 그래인 줄 알고 왔는데 아쉽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근데 여기 이런 거 파네요? 우리 뭐 애기한테 말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지나가다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뭐 보고 잘 못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초등학생 1명, 2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니 그 한 명의 친구가 또 한 명의 친구 데려오고 그 또 한 명의 친구가 또 한 명의 친구를 데려오고 해서 점점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굣길에 뭔가 문구점 들리듯이 소품샵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저렴한 물건들도 되게 많이 갖다 놨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 친구들은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작은 물건 그리고 좀 더 큰 물건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진열을 해놨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카페를 했을 때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날도 진짜 많았었는데 소품샵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하굣길에 막 방앗간 들리듯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소품샵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품샵을 하면서 한 가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그게 손님들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시는 날도 있고 구매를 해서 나가시는 날도 있는데 결국은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추억의 뽑기 아세요? 그 뽑기판을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 이상 사면은 뭐 한 개 뽑을 수 있고 이렇게 처음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손님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 그냥 돈 주고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상품 뽑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상품을 조절을 해가지고 꽝 없는 뽑기를 시작했어요. 꼴등이 5등을 해도 사탕 하나를 받더라도 마시멜로 하나를 받더라도 이제 꽝 없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판에 1,000원으로 이제 추억의 뽑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동네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애들인데 엄마들도 그 뽑기를 하려고 매일같이 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셔서 그 뽑기 하려고 막 10,000원 들고 와가지고 이 10,000원 다 할게요. 10번 뽑을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뽑기를 하셔가지고 1등 당첨도 되고 2등 당첨도 되고 뭐 꼴등만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게 또 소문이 퍼져서 또 친구분들 데리고 오시고 뭐 초등학생 친구들도 또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고 해서 이 뽑기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와서 하루는 오늘은 뽑기에 다 하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뭐 하나 사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손님들끼리도 이번 1등 누가 됐어요 공지해달라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짜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손님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조언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 자리 예전에도 카페 있었는데 안 돼서 나간 거다, 사장님 되게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다, 이 정도면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그런 얘기하다가 약간 눈물 막 이렇게 또르륵 나기도 하고, 초등학생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카페였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되게 예쁜 카페인데 비쌀 것 같다, 자기네들은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갈 엄두를 못 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산리오가 보였다. 그래서 산리오가 뭐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슬쩍슬쩍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솔직히 사장님 여기서는 이런 비싼 카페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되잖아요. 저희가 더 많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상권을 알게 된 거구나. 정말 물론 제가 너무 첫 번째 가게를 했었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가촌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사실상 부동산 말, 그리고 전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 그리고 상가 주분의 말만 너무 철석같이 믿어버릴 거죠. 그래서 카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신도시의 상가촌에 하시는 분들, 부동산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전에 가게 하셨던 분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그 상권 분석을 잘해야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본론을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제서야 이 지역의 상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메일을 후회했어요. 내가 카페를 차리기 전으로 이 자리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크게 소품샵을 예쁘게 더 잘 꾸려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고 계속해서 소품샵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작가 모집을 했던 그런 것들도 위탁 판매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진짜 상품이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제가 사입해오는 것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뽑기도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신도시 상가의 월세가 너무 비싸요. 아무리 내가 뽑기를 1,000원짜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소품을 팔고 위탁 판매를 해도 월세 유지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지금 소품샵이 잘 돼가고 있고 소문이 잘 퍼져가고 있는데 이 정도 매출로는 이 상권을 또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오프라인 매장만으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뭘로 탈출구를 다 찾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 뭔가가 뭐였을까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됩니다. 진짜 별걸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게 다 그때의 경험을 비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선 제가 이 소품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했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적어놓은 것도 없고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전농주택을 차렸던 그 카페 인테리어 업체를 어디로 했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 연락처가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락드려서 좀 여쭤보기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운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게 6년 전? 이 정도 전이어가지고 제가 계약했던 그 업체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했던 업체는 아니지만 그 지난번 영상 제가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를 구하게 됐는지 그걸 보시고 좀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업체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라이브 커머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